안녕하세요. 연주쌤의 거꾸로 기술과정 주거 공간의 효율적 활용편입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유니버셜 주거라고 하는 게 어떤 주거의 형태인지 함께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공간 구획과 동선 계획을 통해서 효율적인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공부해보죠. 자, 먼저 유니버셜 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유니버셜 주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이나 성별, 신체 조건, 장애 여부, 활동 능력, 개인적 습관 이런 거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원하는 생활 방식대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를 디자인한 걸 얘기하는데, 더 쉽게 얘기하면 어린아이, 노인, 몸이 아픈 장애인, 그 다음에 일반인, 어떤 사람이든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주거 형태를 얘기해요. 예를 들면 우리 집에 많이 있을 거예요. 그 현관에 센서등, 스위치나 이런 것들을 찾기 어렵거나 스위치를 누르기 어려운 어린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사용할 수 있게 센서등을 편리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레버식 수납, 그러니까 테이블도 집어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형태, 또는 높낮이를 조정할 수 있는 형태,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문턱이 사라졌어요. 문턱 있는 집들은 별로 보기 어려운데, 문턱 사라지면서 장애가 있는 사람, 휠체어 있는 사람, 거동이 불편한 사람, 어린아이 이런 사람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일반인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 화장실이나 이렇게 그 복도나 이런 곳에 이렇게 손잡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 거동이 불편하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때에 따라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디자인을 유니버셜 주거라고 해요. 이게 또 이제 공간의 활용과 관련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공간 구획과 동선 계획을 통해서 어떻게 효율적인 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공간 구획과 관련돼서 조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조닝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주거 공간의 용도가 비슷하거나 같은 성격을 지닌 공간을 좀 가까이 배치해가지고 계획한 것을 조닝이라고 해요. 보통 조닝의 목적은 생활 내용이 비슷한 공간끼리 가까이 배치하는 게 좋고요. 생활 내용이 다른 공간을 좀 멀리 배치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생활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지를 볼게요. 보통 식사실이나 거실 같이 공동 생활 공간이 있고요. 여러분 공부방이나 개인 침실, 이런 개인 생활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업을 하는 부엌이나 세탁실과 같은 가사 작업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욕실이나 화장실 이런 것들 생리위생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수적인 공간, 복도라든지 현관 이런 공간, 보수 공간이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동선이라고 하는 걸 볼게요. 동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거 공간 안에서 사람들이 움직임을 선으로 표현한 걸 동선이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동선을 고려하고 공간을 배치하는 게 좋냐? 될 수 있으면 동선이 짧고 단순할수록 좋아요. 그리고 필요 없는 가구나 장애물은 될 수 있으면 없어야 되고요. 사용 빈도가 높은 공간들은 가깝게 배치함으로 인해서 동선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독립적인 공간 있잖아요. 독립적인 공간인 침실하고 우리 개인 좀 공간 중에서 생리위생 공간이 화장실이나 욕실이 우리 방에 배치하는 경우 있죠. 이런 동선을 고려해서 동선 좀 짧게 만들어준 경우죠. 또는 거실 같은 경우는 집안에 공동 공간이기 때문에 중심에 보통 배치를 해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공간들하고의 연계성이 되게 좋아지죠. 그래서 동선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이제 부엌 같은 경우 동선을 고려할 때 부엌은 작업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작업 공간에 따라서 부엌의 가구의 배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건 좀 참고적으로 알아둬야 될 게, 부엌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놓여지는 부분이 그 준비대라고 해가지고 재료나 이런 것들을 올려놓을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준비된 재료들을 싣는 개수대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작업할 수 있는 조리대가 있어야 되고요. 뭐 썰거나 다듬는. 그리고 이제 가열할 수 있는 가열대가 있죠. 네. 가스레인지나 뭐 이런 인덕션 이런 것들이 놓인 곳. 그 마지막에 배선대라고 해가지고 만든 음식을 놓아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배치하는 게 이 순서로 배치하는 게 동선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공간의 다목적화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해 둬야 되는데 한 공간을 여러 가지 목적을 사용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걸 얘기해요. 자, 다목적 공간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이 그런데 거실과 식사실을 좀 한 군데, 거실과 식사실을 하나로 쓰는 거야. 한 공간으로. 이런 거를 리빙 다이닝이라고 해요. 거실과 식사실 같이 있다. 그러니까 가족의 분위기가 좀 좋아지겠죠. 거실과 식사실 하나 있어가지고 밥도 같이 먹고 거실에서 같이 이야기도 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공간이 있냐면 다이닝 키친이라고 하거든요. 다이닝 키친. 자, 예상해 보세요. 다이닝, 네, 식사실하고 키친, 네, 부엌이 같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작업하는 데 있어서 동선이 짧아진다는 특징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리빙 다이닝 키친이 있어요. 리빙 다이닝 키친. 예상해 볼까요? 뭐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네, 거실과 식사실과 부엌이 하나로 되어 있다 이거죠. 부엌이 같이 있어가지고 동선을 최대한 전략할 수 있고 좁은 공간에서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실용 공간, 다른 말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원룸 형태. 이런 것들.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한 공간 안에 침실이면서 부엌이면서 거실이면서 공간들이 다 함께 한 공간 안에 있는 것들을 일실용 공간이라고 해요.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구를 잘 선택하고 배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먼저 가구의 종류부터 좀 볼게요. 가구의 종류는 사용 목적과 구조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데 사용 목적은 쉽죠. 휴식을 위한 거냐 아니면 작업을 위한 거냐 아니면 수납을 위한 거냐 이건 쉽죠. 구조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북박이식 가구 많이 들어봤죠. 북박이식. 그러니까 건물의 고정된 형태고요. 벽 한쪽을 벽을 활용하는 벽에 고정해 놓아가지고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구조고요. 이동식 가구. 이동식 가구는 말 그대로 필요할 때마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죠. 필요할 때만 사용할 수 있죠. 이동할 수 있으니까 의자 같은 거. 그다음에 접이식 가구가 있어요. 접이식 가구는 당연히 크기 조절도 가능하고요. 보관도 좀 용이하죠. 자, 그다음에 조립식 가구 있어요. 조립식 가구는 필요에 따라서 조립할 수도 있고 해치할 수도 있고 모양을 바꿀 수도 있어가지고 다양한 형태가 크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공짜로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가구를 배치할 때 요령을 좀 살펴볼게요. 가구 배치 요령 기본적인 아까 얘기했던 동선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 가구와 가구의 사용이 너무 동선이 길어지지 않게 배치하는 게 효율적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책상이 여기 있는데 보통 책장이 옆에 놓이면 좋잖아요. 그죠? 동선 최대한 짧게 해야 되는데 이런 책장은 다른 곳에 있는 거죠. 뒤에 있다거나 반대편에 있다거나 이런 경우는 좀 잘못됐겠죠. 자,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노인 실내 공간과 전체적으로 조화를 잘 이루어야겠죠. 생뚱맞게 있는 것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색깔이 너무 반대여도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가구 사용할 때 불필요함이 없어서 여유 공간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침대 놓이는데 옆에 옷장을 놓은 거예요. 옷장인데 옷장에 문을 못 여는 거예요. 침대 때문에. 문을 열 수가 없어. 그러면 사용할 수 없잖아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 공간에 여유를 둬야 되겠죠. 자, 이런 형태로 여유 공간을 좀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럼 당연하게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각적이거나 심리적으로 균형 있고 아름다워야겠죠. 자, 그 다음에 가구를 가지고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자, 다목적 가구. 아까 이제 목적에 따라서 가구들이 다르잖아요. 다목적 가구는 하나의 가구인데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인데 기능은 다양한 거.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침대인데 침대 밑에 수납장이 있는 거예요.
또는 소파인데 수납장이 달려있거나 또는 책상인 것 같은데 의자가 같이 달려있다거나 이런 형태로 하나가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는 다목적 가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뭐 벽에 모서리 같은 경우에 뭐 선반을 단다든지 아까 얘기하는 붙박이 가구를 사용한다든지 벽 같은데 벽에 이게 쓸모없는 벽 또는 이렇게 계단 밑이나 벽이 될 수 있는 부분에다가 수납장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수납 공간을 이용해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공간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자, 이렇게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들을 얘기를 했고요. 자, 다음 시간은 변화하는 가족에 대해 공부할 건데 이건 아마 지금 이 영상이 1학기 마지막 영상이기 때문에 이제 2학기 첫 시작으로 보게 될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